AI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AI 바이러스까지 검출됐습니다. 일단 덜 위험한 저병원성이기는 하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계열이 같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사를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입하면서 금액을 쪼개 수의 계약을 한 사립학교들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올해도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는 익명의 거액 기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벌써 17년간 두고 간 돈이 5억 원에 가깝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 채취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자 어획량 감소에 시달려온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AI가 확산되면서 산란계 밀집 지역인 김제 용지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안에선 새로운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일단 덜 위험한 저병원성으로 확인됐지만 인체에 치명적인 다른 유형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더욱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겨울철새가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부안 동진강. 지난달 17일 이곳의 야생조로 분변해서 새로운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H5형과 다른 H7형입니다. 일단 감염 위험이 덜한 저병원성인 H7N2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는 경남 사천의 야생조류에서 역시 저병원성인 H7N7형이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H7형 가운데 인체에 치명적인 고병원성 유형이 있고 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서 유행한 H7N9형은 지금까지 808명이 감염돼 이 가운데 324명이 숨졌을 정도로 치사율이 높습니다. 아직 유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AI 바이러스에 직접 노출되는 농장주와 살처분 인력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셨던 분들에 대해서는 인체 독감 바이러스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예방접종도 하고. 전북에서는 지난 17일 살처분 작업에 투입됐던 한 명이 AI 인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검사 결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처분 인력을 2,500명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중 700명은 이상이 없어서 제의를 시키고 1,800명을 지금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세가 전혀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체 감염 예방과 방역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AI로 살처분하거나 처분할 예정인 닭과 오리가 250만 마리를 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시 이평면의 종계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돼 이 농장에 있는 닭 16,000마리와 주변 농장 3곳의 닭과 오리 6만 1,000마리 등 모두 7만 7천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 살처분하거나 살처분할 닭과 오리는 118개 농장에 252만 5천 마리로 늘었습니다. 올해도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로 알려진 익명의 거액 기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17년째 그동안 두고 간 돈이 5억 원에 가깝습니다. 세미 추위를 녹여주는 훈훈한 소식을 권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중년으로 보이는 남성. 다급하게 전화를 하셨는데요. 동사무소 뒤 나무 밑에 상자가 있으니까 찾아가시고 불우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하시면서 쫓기듯이 끊으셔가지고. 주민센터 직원이 남성이 알려준 곳에 달려갔고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5만 원과 1만 원짜리 지폐다발, 동전이 든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모두 5,021만 7,940원이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에게 힘든 한 해였지만 희망이라는 선물이 있다는 걸 잊지 말자는 글도 남겼습니다. 전주시는 연말이면 찾아오는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로 추정합니다. 지난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진 선행. 그동안 두고 간 금액이 5억 원에 가깝고 5,600세대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그런 나눔에 대한 것을 자각하고
그 나눔 정신을 좀 어떻게 확산시켜 볼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7년째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선행이 연말 추위를 녹이면서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공사를 발주하면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을 한 사립학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수의계약을 남발하면 업체와의 결탁은 물론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제 사립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2년 전 교사들의 컴퓨터를 대량 구매했습니다. 예상 구매 가격은 1,500만 원. 일괄 구매해도 되지만 900만 원과 600만 원어치로 나눠 구매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실에 필요한 복합기와 컴퓨터 등을 살 때도 같은 날 다른 업체 2곳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구매했습니다. 어쨌든 법은 어겼겠죠. 분할 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성질상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겠다. 첫 번째는 예산여간 차원이 없겠죠. 인근의 다른 학교는 같은 건물의 화장실 수성과 방화문 교체 공사를 하면서 800만 원씩으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물품을 구입한 학교들이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도내 86개 고등학교들에 대한 재무 감사를 벌여 모두 30건의 분할 수의계약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적발된 학교 모두 사립학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공사나 물품,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추정 가격이 1,000만 원이 넘으면 공개 견적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와 업체와의 결탁으로 인한 부정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 간의 임의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부정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에서 적발된 학교 담당자 가운데 9명을 징계하고 73명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으며 앞으로 분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국주영은 박재만 의원 등 10명이 국정교과서 폐기와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한 것은 국정화를 계속 추진하려는 꼼수라며 역사 왜곡과 독재 미화 등 수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국정교과서를 즉시 폐기하고 국민을 우롱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언론 장악과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 집회가 KBS 전주총국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권에 장악당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권에 부역한 언론인들을 청산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굴재 채취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에서 90km 떨어진 서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입니다. 10개 광구 지역에서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 골재 채취가 허가난 뒤로 1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끝나는 골재 채취 기간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하고 이미 전문기관의 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정부의 골재 채취 기간 연장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골재 채취가 시작된 이후로 어류 산란지의 생태계가 훼손되면서 어획량이 50%가량 감소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재 채취 기간을 연장하면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떠나란 소리와 마찬가지란 주장입니다. 대규모로 그 모래를 바다 해상 모래를 채취하면 그 바다를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생태계를.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민들이? 그런 큰 걱정이 우리 어민들은 지금 깔려 있습니다. 또 피해가 미미하다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민들은 용역 결과를 근거로 골재 채취 기간 연장을 강행하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어민들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다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채취를 못하도록 물리적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모래 확보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부와 어장을 되돌려 달라는 어민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평가에서 전라북도가 5개 등급 가운데 중간인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7개 시도에선 등급이 가장 낮았습니다. 또한 익산시와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등 4개 시군은 가장 낮은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 20대 청년들의 관련 통계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전라북도 20대 인구 중 경제활동 인구는 11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3,000명 줄었으며 취업자는 1,000명, 고용률은 1.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도 인문, 자연과학, 공학 등 5대 계열 모두 하락해서 전체 취업률은 56.5%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5년 도내로 전입한 20대보다 밖으로 나간 20대가 6,174명 많아 청년 유출 현상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었던 삼례와 익산 살인사건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터리 수사로 억울한 살인자를 만든 경찰과 검찰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2016년을 되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재심 사건이 남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살인자라는 주홍 글씨를 지우는데 17년이 걸렸습니다. 삼례 3인조는 담담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비록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은 저도 아빠도 이제 하늘나라에서 좀 기뻐하실 거예요. 아빠는 장례식도 못 치러드리고 그랬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조작됐습니다. 욕설과 폭행 속에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 이들은 어설픈 배우가 돼야 했습니다. 분명히 지겠잖아, 이 새끼야. 어? 지져. 이걸 누가 내렸어? 내려. 네가 내렸잖아. 진범이 잡혔지만 경찰과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은 끝내 모른 척했지만 살인범은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게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그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죽인 사람에게 내가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진범보다 못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 사건도 삼례 사건과 판에 박은 듯 같았습니다. 경찰은 15 어린 소년을 마구 때려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검찰은 유력한 용의자를 풀어줬습니다. 오히려 재심 청구 과정에서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형사분들이나 검찰분들이 제가 큰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시면은 그게 제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삼례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피살 사건은 극적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13년 전 검찰이 풀어준 피의자는 이달 초 구속 기소돼 다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이야기는 실제 영화로 제작돼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고 삼례 3인조 강도 사건 역시 연극으로 만들어져 무대에 올랐습니다. 도난되는 재심 사건을 도맡아 파산 위기에 몰렸던 변호사는 일약 국민 변호사로 떠올랐습니다. 돈 없고 힘없어 죄인이 된 이들의 억울함은 풀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진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범을 풀어주고 가짜 살인범을 만들었던 공권력들, 경찰이나 검사, 판사, 국선 변호인도 있겠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사업 추진이 오랜 기간 더딘 주택 재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직권 해제가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전주시는 진북과 인후, 서원초 인근 등 추진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주택 재개발 예정지구 5곳에 대해 직권 해제를 결정하고 올해 안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5곳의 주민들이 스스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적은 있어도 전주시가 직권 해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1년이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위안부 동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인권 유린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없다며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그라그 시장가요제 왕중왕전이 오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왕중왕전에는 올해 시장가요제에서 가수왕에 오른 13명이 출전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뤘습니다. 또 2부 행사로 영트로트 스타 가수와 송대관 등 선배 가수 12명이 참가한 와그라글 영트로트 스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원광대학교가 전주방송에 이유돕기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원광대 김도종 총장과 교직원들은 오늘 이유돕기 성금으로 모은 1,029만여 원을 전주방송에 맡기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 해양경비안전서는 마을 발전기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군산의 한 마을 이장 60살 이모 씨를 군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5년 동안 유람선 업체로부터 받은 마을 발전기금 5,700만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자신의 반려견이 어린이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반려견 주인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전주시 완산구에서 반려견인 비숑프리제 2마리와 함께 산책을 하다 목줄이 풀린 한 마리가 8살 여자 어린이의 무릎과 허벅지를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와 익산이 3도, 부안은 2.4도에 머무는 등 추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눈이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에서 3도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춥다가 이번 주말 낮부터 추위가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